동창의 그날 낡은 똥차를 타고 나타난 한 남자의 등장으로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3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거들먹거리던 미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호텔 지배인이 그 남자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이라 부르는 순간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어요. 과연 그 남자는 왜 하필 오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 기막힌 내막을 지금 공개할게요. 잠깐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떠서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장 보고 저녁 차리고 다시 설거지하고 제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거칠어진 손마디를 볼 때마다 로션이나 바를까 하다가도 어차피 또 물에 담글 손이라는 생각에 그냥 접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단톡방에 불이 났어요. 초등학교 동창의 소식이었는데 주동자는 당시 전교 1등이자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재벌집 딸 미란이었어요. 화면 가득 들어찬 하트 이모티콘들 사이로 미란이의 메시지가 떴죠. 영수가 너도 올 거지? 너 안 오면 재미없잖아. 반갑다는 생각보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미란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저를 부를 때는 꼭 이렇게 달콤하게 불렀는데 그 달콤함 안에는 늘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너는 내가 불러줘야 오는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확인시켜주는 방식이었죠. 30년 전 기억이 스르르 올라왔어요. 미란이 옆에 서면 자동으로 초라해지던 제 모습. 미란이가 새 원피스를 입고 오는 날이면 제 낡은 교복이 더 낡아 보이던 그 느낌. 칭찬인지 비교인지 모를 말들을 웃으면서 던지던 미란이의 입꼬리. 지금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오히려 어른이 된 지금은 비교의 단위가 더 커졌을 뿐이죠. 브랜드 가방, 남편 직업, 아이 학교 사는 동네. 생각만 해도 입이 썼어요. 남편한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나 초등학교 동창회 연락 왔는데 가야 하나 모르겠어.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뭘.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안 간다고 하면 또 미란이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낼지 뻔히 보이고 간다고 하면 또 실컷 비교당할 게 보이고 어느 쪽이든 찝찝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숨을 쉬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이라면 스팸이겠거니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손가락이 먼저 받기 버튼을 눌렀어요. 영수가 나야. 철수.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철수. 초등학교 때 반에서 제일 가난했던 아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날이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미란이 패거리가 그래 실내화를 숨기거나 지우개를 빼앗아도 선생님한테 말 한마디 못하던 그 아이.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오랫동안 기억 한켠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가 기억하는 그 기죽은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깊고 단단했어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는구나 싶었죠. 철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수소문했어. 영수가 이번 동창회. 미란이가 내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작정했더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듣고 나니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얼했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걱정 마. 내가 너한테 빌린 게 있잖아. 그날 내가 내 뒤에 서 있을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있었어요. 철수한테 빌려준 것. 뭘 빌려줬다는 걸까요? 30년 전 어느 겨울날 급식도 없던 시절 도시락을 못 사온 철수의 낡은 도시락통에 제 소시지 반찬을 몰래 덜어 넣어준 것 때문일까요? 그 애가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등줄기가 꼿꼿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창피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내 뒤에 서 있을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란이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어요. 호텔 중식당 문을 열자마자 미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왔어요. 어머, 영수가, 너 그 가방, 설마 시장에서 산 거 아니지? 폭탄 같은 그 한마디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식당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흙탕물이 튄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느릿느릿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어요. 미란이는 그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순간 미란이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호텔 중식당 문을 여는 순간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확 찔렀어요.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높고 과장된 웃음소리. 안쪽 상석에 앉아있던 미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크게 흔들었어요. 온몸에 명품 로고를 도배한 채로요. 가방, 스카프, 귀걸이, 손목시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 총합이 풍기는 기운은 확실했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어머, 영수가.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고생 많이 하고 사나봐. 첫 마디부터였어요. 반갑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사도 없이, 대뜸 제 얼굴 걱정이요. 걱정처럼 포장된 그 말이 실은 무엇인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란이의 눈은 이미 제 낡은 구두 끝에서 손목의 저가형 시계까지 훑고 돌아온 다음이었으니까요. 빠르게, 아주 능숙하게. 얘들아, 여기 영숙이 자리 좀 만들어줘. 구석이라도 괜찮지? 너 이런데 자주 안 와봐서 어색할까봐 내가 배려한 거야. 배려. 그 단어를 입에 담으면서 미란이는 웃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미란이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고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서열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정교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어릴 땐 실내화를 숨기고 지우개를 빼앗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웃으면서 칼을 쥐어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란이의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졌어요. 우리 큰애는 이번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임용 기다리잖아. 사위는 또 어떻고? 강남에 빌딩 있는 집안 아들이야. 내가 예단비만 5억을 보냈어. 테이블에 탄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미란이는 그 반응 하나하나를 눈으로 수집하면서 더 신이 났죠. 영수가, 너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었겠다. 너네 남편은 아직도 그 작은 공장 다니고 아프게 찌르는 방식이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남편과 자식까지 도구로 쓴다는 것. 저는 잠시 대답을 참았어요. 사실 할 말이 없기도 했어요. 남편은 작년에 퇴직하고 경비 일을 알아보고 있었고 아들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밤낮 없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제 침묵이 항복처럼 읽혔는지 미란이는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인생은 말이야, 결국 끼리끼리 노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수준 맞으니까 모인 거지. 그러면서 지배인을 향해 손짓했어요. 지배인님, 여기 제일 비싼 코스 요리에 샥스핀 추가해 주세요. 돈 걱정 마시고 제가 다 낼 거니까요. 박수 소리가 났어요. 진심인지 아첨인지 구분도 안 되는 박수였지만 미란이는 그걸 맛있게 받아 먹었어요. 저는 가방 안에 손을 넣었어요. 철수가 동창회 전날 저한테 건네준 서류 봉투가 손끝에 닿았어요. 미란이가 선을 넘으면 이걸 슬쩍 보여줘.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상하게 심장이 차분해졌어요. 흥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해지는 그 느낌이요. 미란이의 독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란아, 응? 너희 남편 사업 요즘 괜찮니? 신문 보니까 건설 쪽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돌던데.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조용하게 말했어요. 떨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진짜로 안 떨렸어요. 철수가 뒤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상하게도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줬거든요. 그 순간 미란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요. 3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테이블 위에서 샴페인 잔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그게 다였는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철수가 준 정보가 정확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너 미쳤니?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미란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화를 낼수록 오히려 제가 한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저렇게 악을 쓰지 않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당 입구 쪽에서 지배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 여긴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그런 차림으로는 곤란합니다. 모든 동창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어요. 흙탕물이 튄 낡은 점퍼, 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미란이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어요. 저 거지 같은 꼴은 뭐야? 설마 저거 김철수 아니야? 그 남자는 미란이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어요. 낡은 작업복 점퍼, 뽀얗게 앉은 흙먼지, 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30년 만에 나타난 철수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 호텔 로비만 해도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철수의 차림새는 그 어느 것과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미란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과장된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어머 세상에. 야, 너 김철수 맞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여긴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곳이야. 너 같은 노숙자가 올 때가 아니라고.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옆에 있던 동창들이 슬금슬금 의자를 뒤로 뺐어요. 미란이 편을 드는 건지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수를 향해 등을 돌리는 그 움직임이 저는 눈에 밟혔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눈이 아주 잠깐 웃었고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느리고 태연하게요. 영수가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오는 길에 시장 들렀어. 내가 어릴 때 찐빵 좋아했잖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미란이의 표정이 어이없음을 넘어 일그러졌어요. 샥스핀이 올라온 테이블 위를 한번 훑더니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찐빵. 야, 지금 우리 뭐 먹고 있는지 안 보여? 수준 떨어지게 저런 걸 어디다 들이대. 지배인님, 뭐 하세요, 지금? 당장 이 사람 안 내보내고 손님들 불쾌해서 밥을 먹겠어요? 지배인이 달려왔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란이가 이 호텔의 단골 VIP 손님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지배인은 철수 쪽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지배인이 철수의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하는 순간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굳은 정도가 아니라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란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안 쫓아내면 내가 본사에 전화해요. 내가 여기 몇 년 단골인지 알아요? 철수가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 한 장을 슬쩍 꺼내 들더니 지배인 쪽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카드에 대해 잘 몰라요. 골드인지 플래티넘인지 구분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카드는 색부터 달랐어요. 반짝이는 검정. 아무 무늬 없이 그냥 묵직한 검정이었는데 그걸 본 지배인의 무릎이 미세하게 꺾이는 게 보였어요. 미란이가 그 카드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서 장난감 카드를 내미냐고. 지배인님, 저거 가짜예요. 가짜. 손을 뻗어 철수의 카드를 쳐내려 했어요. 그 순간 찐빵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철수가 천천히 몸을 숙여 봉투를 주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봉투를 집어드는 그 모습이 전혀 창피하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그 여유가 더 이상했어요. 그러고는 일어나면서 미란이를 똑바로 봤어요. 미란아, 뭐야? 너 30년 전에도 내 도시락통 발로 찼었지.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감정도 떨림도 없었어요. 여전하구나. 그 말이 식당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미란이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보다 먼저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지금 당장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미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VIP실.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미란이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오늘 동창회를 열면서 미란이가 제일 먼저 예약하려 했던 바로 그 방이었거든요. 지배인한테서 이미 임자가 있다는 말로 거절당했던 그곳. 그 임자가 지금 찐빵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는 이 남자였던 거예요. 철수는 지배인의 안내를 따라 걸음을 옮기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저는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꼭 쥐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배인의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딱 3초 정도였을 거예요. 그 3초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사람은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말을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그냥 다들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정적을 먼저 깬 건 미란이었어요. 박장대소였어요. 진짜로 배를 잡고 웃었어요. 지배인님 미쳤어요? 이 인간 김철수라니까요. 우리 때 제일 가난해서 육성회비도 못 내던 애예요. 그 카드요? 야, 김철수, 너 어디서 그런 장난감 카드 구해왔니? 요즘 애들 장난감도 참 진짜처럼 나오네. 웃음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 안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안인지 공포인지 모를 것들이 웃음 뒤에 숨어서 파닥거리고 있었죠. 미란이가 철수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어요. 지배인이 가로막았어요. 단호하게요. 아까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눈빛으로 미란이의 손 앞에 자기 손을 먼저 세웠어요. 손님,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 카드는 전 세계에 몇 장 없는 VVIP 전용 카드입니다. 저희 호텔 체인의 대주주분들만 소지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미란이의 웃음이 뚝 끊겼어요. 대주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동안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의 눈동자가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아주 조심스럽게 미란이에서 철수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그 눈들을 저는 다 봤어요. 철수는 그 모든 소란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제 옆 빈자리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거기 앉으려고 온 사람처럼요.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와 철수의 흙 묻은 구두 아래 카펫을 깔았어요. 최고급 카펫이었어요. 미란이가 그 카펫 위에 자기 명품 힐을 올려놓으려다가 자리를 못 잡은 바로 그 카펫이요. 철수가 저를 봤어요. 영수가 찐빵 시켰다. 얼른 하나 먹어봐.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봉투 밑에 뭐 있어? 내가 예전에 나한테 빌려줬던 거 이자까지 쳐서 넣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 안을 들여다봤어요. 따뜻한 찐빵 냄새가 올라오는 봉투 맨 아래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었어요. 안에는 낡고 바랜 $2 지폐 한 장이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철수 도시락통에 몰래 넣어줬던 미국 가는 친척한테 받아 소중히 간직하던 그 행운의 $2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류 한 장이 더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건물. 명의자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민영숙.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찐빵을 집으려다 그냥 봉투를 꼭 쥐었어요. 철수를 봤어요. 철수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요. 소시지 반찬 하나, $2짜리 지폐 한 장, 30년 동안 그걸 이자까지 쳐서 들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어머, 철수야. 나 경아야, 기억해? 내가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정말로. 아까까지 철수를 보고 의자를 뒤로 빼던 경아였어요. 언제 왔는지 철수 어깨 옆에 착 달라붙어서 방실방실 웃고 있었어요. 미란이 옆에서 같이 킥킥거리던 입이요. 그 입이 이번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너는 어쩜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어. 철수 귀한 줄 일찌감치 알아보고. 우리 다 알지. 너희 둘 각별했던 거. 역시 영숙인 달라. 30분 전에 저한테 했던 말들은 어디 갔는지 기억도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시장 가방이라고 비웃던 그 입으로 이제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미란이만 달랐어요. 끝까지 도끼를 품고 있었어요. 웃기지 마. 저게 다 가짜면 어떡할 건데? 지배인, 너 저 사람이랑 짰지? 내 남편이 이 호텔 사장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당장 확인해봐.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여보, 빨리 와.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망신을 주고 있어. 빨리 와서 잡아넣어. 철수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더니 제 귓가에 조용히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 곧 미란이 남편이 올 거야. 그리고 짧게 덧붙였어요. 근데
미란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어요. 미란이가 달려가며 손을 뻗었지만 남자의 손에 들린 건 꽃다발도 지갑도 아니었어요. 구겨진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 찍힌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압류 통지서. 미란이의 30억짜리 반지가 형광등 아래서 빛을 잃었어요. 미란이가 남편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구세주를 만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드디어 내 편이 왔다. 이제 다 끝난다. 그 확신이 온몸에서 묻어났어요. 30년 동안 미란이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딱 그거였으니까요. 막히면 뒤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 남편 직함, 시댁 재력, 인맥 이름. 항상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앞세워서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요. 여보, 빨리 와봐. 이 지배인이랑 김철수 저 인간이 짜고 나를 노숙자 취급하잖아. 당신 이 호텔 사장이랑 형님 동생 하잖아. 당장 이 사람들 다 잘라버려. 근데 미란이 남편 성식 씨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넥타이가 풀려 있었어요. 와이셔츠는 땀에 쩔어 있었고 구두는 한쪽이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에 쫓기다가 방금 여기 도착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미란이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성식 씨가 그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어요. 이 미친 여편네야. 식당 안이 그 소리 하나에 얼어붙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날 불러내. 회사에 검찰 들이닥치고 압류 딱지 붙는 거 안 보여? 지금 당장 우리 집도 비워줘야 한다고. 미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집.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30억짜리 다이아 반지도 샥스핀도 아까까지 미란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자리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요. 성식 씨의 눈이 미란이 손가락 위에서 멈췄어요. 아, 내 손에 낀 그 반지 내놔. 그거 30억이라며. 그거라도 팔아서 급한 불 꺼야 해. 일이네. 안 돼. 미란이가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내 자존심이야. 당신 미쳤어? 동창들 다 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존심.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슬펐어요. 미란이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그 반지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구나 싶어서요. 남편 직업, 자식 스펙, 명품 가방 다 허물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손가락 위에 반짝이는 돌 하나였던 거잖아요. 두 사람이 동창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볼품 없었어요. 아까까지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남편이랑 손을 잡아당기고 놓지 않겠다고 버티고 결국 성식 씨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강제로 빼냈어요. 반지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챙그랑. 소리가 이상했어요. 30억이라면 묵직하게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가벼웠어요. 유리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지배인이 장갑 낀 손으로 그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잠깐 살펴보더니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손님, 안타깝지만 잠깐 뜸을 들였어요. 이 반지는 정교하게 깎인 큐빅 모조품입니다. 저희 호텔 감정 기준으로 시장가 5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이군요. 터졌어요. 어머 세상에. 가짜였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아까까지 미란이 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얼굴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미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듯이 그냥 풀려버린 것처럼요. 지배인이 그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자, 부인. 부부싸움은 나중에 하시고 오늘 추가 주문하신 최고급 와인과 샥스핀 총 1,800만 원입니다. 결제하시죠. 아까 본인이 다 내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미란이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어요. 카드를 꺼냈어요. 하나, 둘, 셋.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올려놓았어요. 지배인이 하나씩 단말기에 대보았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어요. 잔액 부족입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사용 불가 카드입니다. 6장이 다 그랬어요. 미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 눈이 테이블을 천천히 훑었어요. 아까까지 자기 옆에 붙어서 와인을 홀짝이던 얼굴들을 하나씩 찾았어요. 야, 너희들. 아까 같이 먹었잖아. 조금씩만 보태줘.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가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나 애 학원 픽업 가야 해.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네. 나 주차 시간 다 됐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방금 전까지 미란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그 입들이 지금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면서 출구로 향했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빠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식당 안에 남은 건 저와 철수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미란이 부부뿐이었어요. 미란이가 기어오듯이 제 쪽으로 왔어요. 제 무릎을 잡았어요. 영수가 우리 친구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 돈 없으면 나 진짜 감옥 가. 응? 제발.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조금 전까지 30억짜리 반지를 끼고 있던 그 손이 지금은 제 무릎을 붙잡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철수가 조용히 블랙카드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배인 쪽으로 밀었어요. 결제하세요. 1,800만 원. 미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희망이 서렸어요. 살았다. 그 표정이었어요. 철수가 지배인을 보며 덧붙였어요. 단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지배인님, 이 두 분 오늘부터 주방으로 보내주세요. 설거지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멈췄어요. 희망이 서렸던 그 눈에 이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미란이가 철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조금 전까지 30억짜리 반지를 끼고 샥스핀을 시키던 그 손이 지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남의 바지를 잡으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불쌍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끝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철수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어릴 때 정을 봐서라도 이 돈 좀 해결해줘. 응? 너 돈 많잖아. 철수가 미란이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화도 경멸도 연민도 아무것도 없는 얼굴로 그냥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을 봐서 한번 되뇌더니 말을 이었어요. 미란아, 내가 내 도시락통에 흙 퍼부었을 때 있지. 3학년 때 겨울이었어.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 병원비 빌리러 내 집 찾아갔을 때 내 어머니가 문전박대하면서 한 말 기억해? 가난한 집에는 냄새난다고 했거든. 그 정 말하는 거니? 미란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철수는 미란이를 더 보지 않았어요. 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결제는 제가 합니다. 1,800만 원. 근데 이 두 분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식당에서 일하셔야 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경찰 부르셔도 됩니다. 무전 취식이니까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평온한 목소리여서 더 무서웠어요. 성식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마지막 패를 꺼내드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지배인님, 저 이 호텔 사장이랑 잘 아는 사이입니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요.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지배인이 피식 웃었어요. 딱 한 번, 아주 짧게요. 손님, 착각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배인이 철수 쪽을 향해 반쯤 몸을 돌렸어요. 저희 호텔 그룹은 이번에 JS 홀딩스에 인수됐습니다. 여기 계신 김철수 회장님이 바로 그 JS 홀딩스의 오너, 즉 저희의 진짜 회장님이십니다. 3초가 지났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나가려던 동창들이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요. 미란이는 바닥에 앉은 채로 철수를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회장님? 똥차 타고 온 내가? 철수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들어야 할 가방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기 손에 쥔 거예요. 30년 전 도시락통을 들고 다니던 그 손으로요. 영수가 가자. 저는 일어서면서 미란이를 한번 돌아봤어요. 지배인한테서 앞치마를 건네받고 있는 미란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울상인지 굳은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미란아. 미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내가 그랬지. 인생은 끼리끼리 노는 거라고. 맞아. 지금 내가 시작하는 일이 딱 내 수준에 맞는 일인 거야. 열심히 해봐. 한 박자 쉬었어요. 아, 그리고 내가 허리나 휘었겠다고 했던 내 아들 회사 있지. 사실 철수가 투자한 스타트업이더라. 조만간 상장한다는데 잘 됐다. 미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오늘 오후 2시간 만에 다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 그랬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처음으로 등이 꼿꼿했어요. 아까 이 문을 들어설 때 움츠러들던 그 어깨가 아니었어요. 가슴 안에 30년 동안 눌려있던 뭔가가 조용히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소화가 안 되던 게 비로소 내려가는 것 같은 그 묵직하고 따뜻한 느낌이요. 철수가 제 옆에서 걸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영수가 VIP실에 깜짝 놀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누군데? 철수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 두터운 문 앞에 멈춰서서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열어봐. 저는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기억 속에서 본 적 있는 눈이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사라진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제 친아버지였어요. 목이 막혔어요. 철수가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3년 걸렸어. 찾는데. 문턱에 선 채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휠체어 위에 앉은 몸은 세월의 무게가 역력했지만 그 눈만은 달랐어요. 제가 8살 때 기억 속에 박혀있는 그 눈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걸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 지금 떨리면서 저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어요. 영수가. 목이 잠긴 소리였어요. 내 딸 영수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울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였어요.
30년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그 목소리 하나에 전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남편이 퇴직한 날도, 오늘 동창회 오는 길에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 그냥 아이처럼 울어버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30년 전 그날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아침 출근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셨던 건 사고 때문이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 해외로 실려가셨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수년을 보내셨대요. 그러다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하셨고 그게 커지고 또 커져서 지금의 회사가 됐다고 하셨어요. 기억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너를 찾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내 소식이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는 철수가 이었어요. 미란이 아버지가 막은 거야. 저는 철수를 봤어요. 영숙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이 있었어. 지금 가격으로 수백억은 좋게 되는 땅인데 그걸 미란이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노려왔던 거야. 아저씨가 사고로 사라지시자마자 서류를 조작해서 그 땅을 가로챘고 영숙이 아버지가 딸을 찾을 때마다 뒤에서 정보를 차단했어. 영숙이 내가 아버지 소식을 못 들은 것도 아버지가 내 소식을 못 들은 것도 전부 그 집안이 한 짓이야.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란이. 그 이름이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고 짓밟던 것들이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30년 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알아낸 거야? 철수한테 물었어요. 철수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러더니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표지가 달아있는 통장이었어요. 영수가 내가 내 도시락에 넣어준 게 찐빵이랑 소시지뿐만이 아니었어. 저는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행운의 $2 기억하지. 근데 그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어. 내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기억 안 나? 기억이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용돈을 모아서 만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 철수한테 그냥 줘버렸던 그 통장. 우리 어머니 수술비가 모자라서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날이 있었잖아. 그날 밤 내가 그 통장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그냥 놓고 갔어.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나는 기억해. 토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그 돈이 우리 어머니 살렸어. 영수가 나는 그날 이후로 너한테 빚진 사람이야. 그 빚 갚으려고 30년 걸린 거야. 눈물이 또 났어요. 철수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찾는 게 내 인생 숙제였어. 미란이 집안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파헤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그때였어요. VIP실 통유리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나. 내가 왜 설거지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미란이 목소리였어요.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지배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 뒤를 잘랐어요. 미란이 남편 성식 씨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고 했어요. 저는 통유리 너머를 잠깐 바라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 앞에 서 있는 미란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명품 스카프가 기름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30년 전 미란이가 자기 집에 저를 불러다 온갖 심부름을 시키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그냥 묵묵히 했어요. 친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러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낡고 녹슨 열쇠 하나였어요. 영수가, 이게 내 진짜 유산이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미란이 아버지가 그렇게 뺏으려 했던 그 땅 열쇠야. 서류는 내가 다 되찾아뒀어. 이건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이었어요. VIP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성식 씨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나이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향해 눈을 고정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철수가 그 남자를 보면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왔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30년 만에 VIP실로 들어선 남자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버지만 봤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공포인지 분노인지 저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 사람한테는 재앙이구나. 그것만 느껴졌어요. 미란이 아버지 조 회장이었어요. 30년 전 제 아버지의 사고를 조작하고 땅 서류를 가로챈 사람. 제 아버지가 딸을 찾을 때마다 뒤에서 정보를 막아온 사람. 미란이가 30년 동안 저를 짓밟을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들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그 땅 서류는 어디 있나? 끝까지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보다 땅 서류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어요. 철수가 앞을 막았어요.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서서 막았어요.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어요. 변호사들이었고 그 뒤로 경찰도 있었어요. 조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조 회장님, 30년 전 횡령과 사고 조작, 살인 교사, 그리고 이번에 미란이가 저지른 사기 공모까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쳐요. 목소리가 낮고 평온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땅은 이미 국가에 기부 신청이 완료됐어요. 영숙 장학재단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영숙 장학재단. 제 이름이 들어간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철수가 언제 이걸 다 준비한 건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계획해온 건지 저는 그제야 조금씩 가늠이 됐어요. 조 회장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눈이 아버지를 향해 있었어요. 그 눈 안에 있는 게 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VIP실 통유리 너머로 주방 쪽이 보였어요. 미란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릇더미 앞에 서 있었어요. 명품 스카프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1시간 전까지 샥스핀을 먹던 그 손이 지금은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그릇을 잡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눈이 마주쳤어요. 미란이가 그릇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듯 걸어와서 유리에 손을 짚었어요. 영수가.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이 보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줘. 응? 저는 그 얼굴을 한동안 봤어요. 30년 동안 저를 짓밟던 얼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 가방을 시장표라고 했던 그 입. 철수를 노숙자 취급하고 도시락통에 흙을 퍼붓던 그 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유리 한 장 너머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짚고 있었어요.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30년 동안 질질 끌려온 무언가가 오늘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 느낌이었어요. 지배인이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통유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배인님, 저 친구가 아까 샥스핀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오늘 저 친구가 배울 유일한 교훈일 것 같으니까요. 지배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동창회가 끝난 저녁, 저와 철수 그리고 아버지는 함께 차를 탔어요. 아버지가 열쇠가 가리키는 곳을 알고 계셨어요. 어릴 때 제가 살던 고향 집터였어요. 지금은 낡은 창고만 남아있는 곳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곳에 보물처럼 숨겨두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녹슨 자물쇠가 열렸어요. 창고 안은 먼지가 가득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철수가 휴대폰 불빛을 비췄어요. 안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었어요. 편지들이었어요. 빛바랜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제 글씨였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철수에게 썼다가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걸 모아두신 건지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철수가 그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영수가 내가 여기다 써놨었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큰 사람이 되자고. 편지를 접으면서 저를 봤어요. 나 그 약속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낡은 똥차를 타고 나타났던 그 남자가 사실은 30년 동안 이 한마디를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어요. 화려하게 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찐빵을 들고 온 것도 전부 그날의 그 편지 때문이었겠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 위에 두 손을 얹으셨어요. 창고 문틈으로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래된 먼지 사이로 빛이 내리는 그 광경이 이상하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복수가 뭔지 그날 저는 알았어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 가지지 못할 것들을 내가 가지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저녁 같은 것들이요.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치이고 계신가요? 오늘 미란이처럼 나를 짓밟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영숙이가 철수의 도시락통에 넣어준 건 소시지 반찬 하나였어요. $2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30년 뒤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되어 돌아왔어요. 당신이 아무 기대 없이 건넨 작은 친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인생 사연 한 편이었습니다.